조용한 사무실 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바로 깨달은 듯한 놀란 표정의 여자가 보입니다. 잠시 뒤, 남자는 뒤돌아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데요. 실수한 것을 눈치챈 듯한 여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최근 들어 저희 작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후회스러운 나날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겪은 일로 잘못된 편견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양인을 싫어했던 것인데요. 그들을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생김새,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프랑스 파리 외곽의 슬렘가 같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이라며 싫어하는 그런 곳이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당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처음 형성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집은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똑같이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온갖 피해를 당했죠.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려던 중국인 남자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과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저희 아버지를 들고 있던 몽둥이 같은 것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말도 대화도 없이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중국인을 밀어내기에 역부족이었고 아버지가 정신을 잃자마자 그는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어요. 프랑스 경찰은 그 침입한 사람이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것과 어머니와 딸을 해치지 않은 것에 감사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결국 붙잡혔는데 이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절도를 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훔친 귀중품을 현금화한 뒤 모두 유흥에 소비했다고 하더군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50만 유로 넘는 돈을 청구했고 저희가 승소했지만 그는 지불할 능력이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제가 동양인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인지 이렇게 살기 나쁜 슬럼가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은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뒤 오직 높은 소득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철 고위직 시험에 합격해서 그곳에서 높은 직급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업무를 했고 제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아직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높은 급여, 높은 성과급, 높은 직급, 사회인으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아주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파리의 가장 비싸고 쾌적한 곳에 집을 구했고 더 이상 동양인의 위협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마음의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유난히도 돋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훤칠한 외모, 깔끔한 인상, 믿음직스러운 어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스펙 좋고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가 있어서 많은 여자들이 그를 탐내고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13살 때 프랑스로 이민을 왔다는 그는 프랑스어에 굉장히 유창하고 프랑스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만큼 한국의 문화도 잘 알고 한국인으로서의 모습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점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회사의 모든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하는데 작은 음식을 들고 다니며 모두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얗고 네모난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백설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경사가 있을 때 한국에서 이런 떡을 주변에 돌리고는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이 그야말로 경사가 아니겠냐며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는 소문답게 예의 있고 선배들의 기분도 잘 맞춰주며 대화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는 평가가 프랑스인들 입에서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 없이 그런 그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싫어했죠. 아직까지 어린 시절 강하게 겪은 일들이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웃으며 떡을 받아들고 그가 제 사무실 밖을 나갔을 때 저는 쓰레기통에 그 떡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한국인 남자 윤상 씨도 회사에 잘 적응했죠.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제가 꾸리고 있는 기획정책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입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은 저를 보며 자네 뒤를 이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키워주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고깝게 보였습니다. 감히 어디 내 자리를 넘보냐며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윤상 씨가 오자마자 저는 팀원들을 이끌고 새로 개통할 지하철 노선에 랜드마크 역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무실을 얻어 그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동네죠. 과거 슬럼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반면에 세련된 최신 건물이 공존하는 오묘한 동네였습니다. 역시나 그 지역의 길거리에는 중국인들이 넘쳐났지만 그때에 힘없던 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와는 때깔부터 다른 모습에 우월감마저 들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지나가는 중국인 남자와 부딪혔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 중국인 남자를 향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내뱉었죠. 그 사람은 매우 기분 나빠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뒤돌아서 그냥 갈 길을 갔고 그렇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죠. 한 번은 밤늦게까지 회의가 길어졌는데 잠시 바람 좀 쐬러 건물 옆 골목길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혼자 어두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남자 2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저를 보며 내 얼굴 기억나냐며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길에서 부딪혔다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제가 그들과 마주친 위치는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길이고 저는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앞에 큰 길에서 뭐 하는 거냐며 소리치며 다가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윤상 씨였죠. 그리고 그는 중국인 남자 2명과 몸싸움 끝에 그들을 제압했고 저는 윤상 씨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죠. 무서워서 흐느껴 우는 저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슬럼가에서 모르는 동양인에게 받았던 상처를 공교롭게 같은 동양인인 윤상 씨가 저를 도와주었고 그의 다정한 모습에 저는 윤상 씨에 대한 편견이 싹 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저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그는 저와의 연애를 고민하긴 했지만 결국 연인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 모르게 몰래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그 지역에서의 모든 기획 업무가 끝나고 본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윤상 씨의 활약이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윤상 씨의 능력을 정말 인정해주는 분위기였고 저도 예전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그의 능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수쳐 주었습니다. 본청으로 복귀한 첫날 국장님이 윤상 씨를 앞으로 불러서 한마디 하라고 기회를 주셨고 윤상 씨는 부족한 자신을 믿고 맡겨준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멋진 인사와 함께 자기가 입사했을 때 경사라며 선물했었던 백설기를 다시 준비했다며 모든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떡을 먹어본 뒤로 그동안 계속 생각났는데 이렇게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능력 있고 인기 있는 그 남자가 제 남자라는 생각에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윤상 씨는 제 방에 들러 같이 저녁 먹고 퇴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알겠다고 하고 하던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백설기가 아직 있었고 윤상 씨는 저를 보며 아직 안 먹었네. 아까 따뜻할 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멍청한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골빈 여자였죠. 저는 윤상 씨에게 그거 맛 안 궁금한데 저번에도 그냥 버렸잖아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도 말해놓고 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시나요?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에 윤상 씨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녁 식사는 다음에 하자며 제 방을 나갔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그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그는 제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상 씨는 평소 동양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던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깊은 차별주의자인 줄은 몰랐다며 자신 덕분에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만남을 이어갔던 것인데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방으로 전근 신청을 한 뒤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윤상 씨가 무슨 큰일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대체 그게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했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죠. 저를 피해서 지방으로 전근을 했고 그 뒤로도 회사 내부망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와 연락과 만날 것을 요구했고 그가 응하지 않자 내가 있는데 회사 생활 잘 알 수 있겠냐며 반협박성으로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이죠. 그에게 큰 말실수 2번을 했고 결국 그는 저를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들을 상대로 프랑스 문화, 프랑스어 무료 교육 봉사도 하고 있고요. 윤상 씨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윤상 씨가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뜻에서 제 사연을 적어보냅니다. 윤상 씨에게 제 글이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